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래서 우리 뭐죠? 검찰 쿠데타에 직면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겠죠. 그 앵커 브리핑에 대한 소감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님, 제가 손석희 앵커님을 뭐 믿다가 끝까지 믿을 거고, 지금도 엄청나게 특히 올해 들어서 완전히 믿고 있고, 믿다가 뭐 나중에 제가 잘못 생각한 일 수 있죠. 물론 제가 그분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저 같은 일개 아줌마가 이 무슨 얘기를 뭐 떠들고 있는지 그분이 아실 리도 없고요. 근데 손석희 앵커님 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그때 막 이제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인들에 대해서 거의 날마다 비평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손석희 앵커한테 이제 그 같은 회사 MBC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철두철미 우리 이상호 기자님은 이제 윤석열 과잖아요. 그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의 자기가 맡은 그 검사 뭐 그다음에 뭐 기자 이런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신데, 그 고지식의 끝판왕. 근데 손석희 앵커가 그 홍석현이 죄송합니다. 홍석현이 이제 뭐 임종석, 이낙연 이쪽을 휘두르면서 이해찬이 이제 찬란한 반란을 일으켰었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그랬다가 이제 장렬하게 깨졌는데, 그 당대표 된 직후에요. 그때 허벌나게 이제 이재명 죽이기의 범인이 문재인인 것처럼 막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막 설치고 날뛰고 이럴 때요. 그때 홍석현이 슥 나왔었잖아요. 홍석현이 무슨 뭐 자서전을 썼대나 뭐 통일에 관한 책을 썼대나 이러면서 슥 기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다니고, 그럴 때 막 그 홍석현 못 나오게 하려고 그때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그 홍석현 엑스파일 리스트에 이분이 나오는 거를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이 중심 잡고 이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이해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었는데요. 그때 홍석현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러셨대. 이렇게 뭐 물어보셨대. 문자로 물어봤다 했나? 그랬더니 답이 딱 왔는데 손석희 앵커가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이상호 기자님이 막 펄펄 뛰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방송하는 걸 이상호 기자님이 그 얘기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완전 그러니까 혼자서 씩 웃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 넘고 저 혼자 넘겨짚는 뭐 제 본업이 뇌피셜 소설 쓰는 방송이니까요 여기는. 아무튼 동포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뇌피셜 소설을 써보자면 전 이분 생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딱 들어가갖고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고 그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석희 이 사람은 그냥 언론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판 돌아가는 걸 그 속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러고 아무튼 뭐 이런 걸 싹 다 몽땅 다 정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그래서 몽땅 다 알고 있으면서 정말 중심을 잡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뭐 저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통령님은 아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딴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우리 대통령님은
손석희 앵커가 뭐하고 계시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던 게 앵커 브리핑에서 한번 그 작가 이름이 노벨상 탄 그 알제리 출신 프랑스 국적 작가 이름이 알베르 까미 맞습니까? 그 사람이 쓴 게 뭐 이방인 작가 이름 알베르 까미 맞나요? 저는 다 까먹었습니다. 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 이름은 싹 다 까먹고 살기로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저는 그 사람을 뭐 이방인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소설 중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아마 노벨상을 받게 된 대표작이었을 텐데 읽다가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던 게 이렇게 소설에 왔고 시스템을 딱 잡아놓고 그러면 그게 문학적으로 얼마나 허접한지 그 사람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잡아놓은 시스템이 다 보여요. 나 같은 일개 반도의 흔한 아줌마 독자 눈에 다 보여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극적으로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완성시켜서 곱씹고 생각을 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김수현 드라마도 아니고 급하면은 참 기가 차서 급한 대목에서는 작가가 등장인물이 막 떠들게 만들어요. 설교를 막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따따붙다 어쩌고 저쩌고 등장인물 A가 등장인물 B한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그런 게 정말 너저분하게 섞여 있는 진짜 하질.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방인 일꾼은 진짜 웃겼던 게 뭐 햇볕이 따가워서 엄마를 쏴 죽였다고? 진짜 한강의 뭐 채식주의자인가 뭐 그만큼 황당무계한 설정이었는데요. 햇볕이 따가워서 쏴 죽인 사람이 실존주의자예요? 그게 정신병자지? 기가 차서. 그래서 뭐 그런 이방인들이 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천착하고 뭐 괴로워하는 인간들입니까? 어메 무시라. 그럼 정신병자들만 인간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전혀 몰랐었는데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축구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뭐 유소년 축구인가? 뭐 피파에서 하는 거 피파예요? 아니면 월드컵 조직위원회예요?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월드컵만큼 전 세계적인 축구인데 뭐 20몇 살 아래 이래갖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갖고 막 난리 났던 그때였을 것 같은데요. 어머, 알베르 까미가 축구를 좋아했었대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너무 가난해서 할 수가 없어서 소설을 쓰게 됐다고. 그런 황당한 그래서 소설가가 좋냐 축구가 좋냐 물어봤더니 알베르 까미가 당연히 축구가 더 좋다고 했다고 그런 앵커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심오함에 제가 오 대박 막 이러면서 혼자 웃으면서 그걸 들었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너무 심오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이 이제 이념에 사로잡힌 좌도 우도 아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국민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알면 알수록 국민파인 무협지 삼국지보다 더 끝내주는 무협지를 쓰고 계신다. 저는 무협지를 뭐 엄청나게 좋은 무협지는 잘 못 읽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비 더하기 제갈공명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사마의를 조조를 키웠던 사마의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졌어도 그러니까 패배했어도 이 사람들이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승리하는 유비 더하기 제갈공명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따뜻하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일반 민초들을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졌어도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뭐 졌어도 저는 이분들이 좋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유비 더하기 제갈공명, 지금 이쪽하고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이 두 그룹이잖아요. 여기가 그 100년 동안 묵었던 친일 토착 왜고 세력의 끝판왕, 그러니까 최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황무진, 나대지 이 양반들이 지금 설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무대에서는요. 여기만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미국 중심의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 앞잡이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2000년대로 보면 부시 집구석하고 클린턴 집구석하고 오바마 집구석하고 요 세 집구석이에요. 거기에 앞잡이들요. 홍석현, 소로스 해가지고 IMF 이후에 밀고 들어왔던 여기.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같이 지랄 연병들을 같이 짜고 하고 있는. 근데 여기가 우선 1차로 더 많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진짜 야누스의 현신, 이 탁월한 분 유시민 씨에 대해서 깊이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이 두 분이 대변하고 있는 세력의 출발이 여기였기 때문에요. 하도 제가 떠들어서 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러니까 87년에 단일화 안 한 거를 수습을 하려고 무리수를 뒀던 게 얘한테 낚였잖아요. 돈을 먹었잖아요. 뭐 안 그랬어도 먹었을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맥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람들 꼽아가지고 뭐 이분이 여기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푸나님이요. 새날 방송에서 푸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한 거, 그 다음에 전두환 사면해 준 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빡 돌아갖고 정말 이빨을 갈면서 진짜 싫어했었는데, 홍석현 에스파일에 이름이 첫 바다에 나온다. 그래갖고 저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고 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휠체어에 앉으셔갖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통곡을 하신 다음에 두세 달도 더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왜 그러고 따라서 가셨나. 이게 이제 자기 잘못을 덮은 것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꼴드백이 싫어했었는데, 우리 새날의 푸나님이 그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 안 해줬으면 군부 쿠데타 났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건 내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군부 쿠데타 지금 기무사에서도 껄떡껄떡거렸었잖아요. 박근혜 탄핵 그 이후까지도요. 걔 누구예요? 그 당사자 도망가갖고 아직도 안 잡혔죠. 다 잡아야 되는데. 네, 기무사 힘 다 빼놓으셨죠. 그래서 그 푸나님이 그 얘기 해주시는 걸 듣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되게 죄송해졌었습니다. 뭔가 그런 사연도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요. 어쨌든 이런 시절을 거쳤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첫 번째 그 엄혹한 시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민주화 그 운동 세력 여기에서 어쨌든 뭐 잘했든 못했든 다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안으려고 하고, 또 이런 그 인맥주의 뭐 그런 조폭 같은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게 정통 운동권 세력입니까? 뭡니까? 여기도 살려서 못 내쫓게 막아주고 존중해주고 그거 다 쌓아안고 진짜 오늘은 아닌 거 어젠가요? 아무튼 일요일날 오전에 제가 유시민을 용서한다 이런 방송을 듣고 어떤 이제 저하고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님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전화 통화 좀 하자고 청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유시민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쉽게 용서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정신을 안 그래도 차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잘 모르던 많은 말 얘기해 주시는 것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길게 통화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퍼져 잤는데, 어쨌든요, 이 보면은 같이 돌아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역대급 실수는 국민들이 선택한 국민의 진짜 지도자들을 우습게 본 거죠. 지들이 더 잘난 줄 알았던 거 하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겨 먹으려고, 믿지도 않고 이겨 먹으려고 꼴값을 떨면서 이 다 끌어들여가지고 난리 육갑 분탕질을 쳐갖고 나라를 이 꼴로 해놓은 다음에, 이분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들은 얘가 몰아붙여서, 이 유시민이 몰아붙여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 쌓아안고 자살하셨다. 이때 완전히 2008, 9년 그때 여기에 내몰려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던 그쪽이 싹 다 무슨 다 박살이 났었는데, 그거를 다 책임을 떠안고, 그러니까 우병우가 불러다가 탈탈 털고 천지 난리 육갑 지랄이 났었잖아요. 그때 다 안고 가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을 것 같다. 자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지금 우는 건 저는 얼마나 멍청했었냐면요, 이 두 분이 여기에 잡힌 줄 알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었죠. 근데 노회찬 의원이 가시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아닌 것 같다. 잘못하다가 문재인, 이재명 다 놓치겠다. 그래서 저 나름의 속죄를, 우리 대통령님을 몰랐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거에 대한 저 나름의 속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시민하고 이해찬이 무슨 짓을 했나요?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이쪽을 엎고 일이 여기까지 올지 둘 다 몰랐겠죠. 입학사정관제 2007년에 시작했다고 역시 JTBC에서 보도를 해주더군요. 저 이제 답답해가지고 주말에도 JTBC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어떻게 뭐죠? 입을 막으려고, 배운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좌우 합작을 어떻게 벌였나, 이거 방송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2007년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거의 아주 오랜 동안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관조하면서 자기의 내면 속에서 두 명의 유시민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야누스의 현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유시민이 문답을 하면서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유시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유시민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자기한테 욕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변명하고 저는 이분이 꼭 제발 꼭 책 말고 드라마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정보를 본래 하는 거고 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TV 이런 게 없었을 시절에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자를 썼던 거잖아요. 근데 그 뭐 시청각이 다 합치된 그 문자 시대에 애들한테 뭐 책 읽으라고 자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좌뇌 우뇌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그 탁월한 그 정보 취득의 수단인 그 매체가 이미 있는데 글자만 갖고 자꾸 애들 안 볶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대본을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드라마 대본을 쓰고 편안하게 사실 만큼 우리 대통령님한테 꽉 잡힌 상태면 좋겠습니다. 꽉 잡힌 상태여서 진짜로요. 우리 대통령님을 또 눈치 살살 까면서 끝까지 속여 넘기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30% 거짓말 요렇게 이쪽하고 이쪽에서 면피하려고 끝까지 30% 거짓말하고 70%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살살살살 퇴장을 또 쇼당 또 부르고 사기 또 치고 이러면서 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어쨌든 통진당 해산 이게 쥐약입니다. 이 통진당 해산은 왜 했냐면 일단 이제 민주당 이런 데서 그 NL 라인, PD 라인 그 합쳐가지고 통진당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대형 사고를 치고 정의당 심상정 여기 이제 노회찬 의원님은 이쪽하고 같이 움직였었죠.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쨌든 갈라치기를 하면서 나와버렸죠. 이건 왜 그랬냐면 제가 주사파의 새 갈래라는 방송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통 주사파라고 부르짖는 그 NL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그 민족의 통일 이런 거를 진짜로 뭐 그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정말 한심한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 같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바른 말을 하는 쪽이 남아 있으면 NL로 그게 뭐죠? 뉴라이트로 걔 이름 뭐예요? 김영환 이렇게 뉴라이트로 애들 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일로 기어 들어간 쪽하고 그 다음에 임종석 석건 해가지고 뭐 남총련이 뭐니 그 지하 조직 5라는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의 언더 조직 5라는 거를 결성을 해갖고 그 더러워진 그쪽하고의 말빨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통진당의 말빨을 압살시켜버린 겁니다. 유시민이 한 일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키워가지고 이 아줌마를 키워갖고 여기 CIA의 전략적 자산이잖아요. 이 아줌마를 키워갖고 이렇게 옛날 NL 주사파 그룹이 타락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들의 조직력이 이쪽의 그 지하운동 정치권에서의 지하운동 쪽에 봉사하게 만들고 이쪽도 정치권에서의 지하운동 쪽에서 함께 움직이는 이쪽으로 NL들을 그러니까 뭐 김영환 그 다음에 임종석 이렇게 대변되는 이쪽을 봉사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더러운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이슈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거 얘가 다 했습니다. 얘가 다 했습니다. 같이 기획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괴로워서 건강이 더 나빠지신 것 같고 이 생활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유시민보다 훨씬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건강 다 해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술말을 너무 많이 드신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뭘 했죠? 드루킹을 이용해서 그 김경수도 엮고, 김경수만 엮었나요? 노회찬도 엮었죠.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을 엮으려고 했고, 갖다 붙인 게 유시민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드루킹이 맨날 부르짖고 있잖아요. 드루킹 쪽 때문에 노회찬 의원님은 또 뭐 협박을 당해가지고 그 뭐 자살을 당하신 건지 아니면은 살해당해갖고 자살로 위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내려가기까지 했잖아요. 이러고도 멀쩡하고 해맑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멀쩡하고 해맑은 얼굴로 이제 쇼당을 부른 다음에 그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쇼당을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해갖고 윤석열을 공격하게 이쪽에 암흑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오바다 그래가지고 그 뭐죠? 검찰의 쿠데타라는 쪽이 확 일어나게 너무너무 그 이중적인 그 워딩 그 언론 말장난을 팍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거기 봉화 가가지고 해맑게 웃고 계시더군요. 정말 너무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청문회 빨리 하라고. 저도 늙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제가 늙었다기보다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잘하고 너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이제 힘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별로 강력해 보이질 않으니까 겁이 안 나니까 힘이 열이 덜 받는 거겠죠. 어쨌든 진짜 정말 21세기 전 세계 정치사에서 전대미문의 제가 보기에는 키신저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잔맛박의 대가 진정한 야누스의 현현 아슈라 백작 이렇게 된 거 앞으로의 행보에서 우리 대통령님한테 완전히 잡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이재명 지사님한테 해코지를 더 할지 안 할지 그거 보면 알겠죠. 이재명 지사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여기까지 다 내리깨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믿을랍니다. 제가 손석희 앵커를 그냥 믿다가 죽을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아니 그 손석희 앵커님은 제가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생각을 잘 못해서 별로 많이 어쨌든 두 분 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분은 정말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이고 유비 더하기 제갈공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제가 손앵커님을 믿는 게 올해 들어가지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적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 국회요 의회 이거에 대한 큐를 끊임없이 사실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끊임없이요. 너무나 중요한 대목에서 끊임없이 윤석열한테 정권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을 그 재량권을 주는 관행을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라고 하면서 이해찬 당대표가 윤석열한테 펄펄 뛰는 이거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방송 보도해준 것도 손석희 앵커라고 제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판에서 둘이 짜고 쳤냐? 짜고 쳤고 말고 무슨 아무 소용이 그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진짜 큰일 났다라고 무리수를 둬서 완전히
그 검찰이니까요. 검찰의 힘을 알고 있는, 이렇게 확 움직였을 때 이제 조국 장관 후보가 겪을 일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몇십만 건의 가짜 보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이재명 이퀄 조국,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자제분 이퀄 조국 따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확 나서가지고 다 털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체 향방에서 어떻게 가고 있을지 이거 다 알고 그냥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완전 테리우스 귀공자였다가 어머 이게 웬일이야, 쌩 난리, 진짜 완전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재명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님이 겪은 일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집니다. 삽시간에 뭐 유병언 찾아 삼천리 금수강산 다 까뒤집기 이런 게 벌어졌지만 비교 자체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엄청 겪었죠. 왜냐하면 조국이 방어가 안 되면 얘네는 다 끝납니다. 조국이 방어가 안 되면 조국의 사람 생김새가 때가 왔을 때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승계가 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이 황무지 나대지 이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윤 총장이 난리를 쳤다. 그래갖고 지금 최인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쿠데타 일어났다 방방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그 검찰 70년 넘는 그 검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속에서 뼈가 굵은 분이시라서 그 검찰들이 월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들이 국민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쪽과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침해하는 거에 이분의 멘탈이 좀 익숙해져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참에 이분도 단단히 톡톡히 훈련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날더러 이명박근혜 순실의 앞잡이라 그러지? 이게 웬일이냐? 검찰 쿠데타라니. 나는 오로지 우리 대통령님 헌법을 수호하는 멘탈 뿐밖에 없으신 우리 대통령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인드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판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이 형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챙기고 가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부산에서 무슨 그 경제 회의 시작된다면서요. 올해가 첫 번째일 텐데 그것 때문에 순방길에 오르셨는데 그렇게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대로 이제 차차기 대권 후보로 엄청나게 단련을 시키고 윤석열 총장이 평생 검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검사 마인드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기서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너무 심한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의 부정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겪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를 바라시면서 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외유길에 오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해찬, 유시민 이런 쪽이 이제 극문 똥파리들은 이해찬 보고 이재명 지킨다고 나가라고 천지 발광이잖아요. 이 똥파리들은요. 유시민을 이제 통해서 유시민의 이 드루킹을
사바사바 한 거를 통해서 김경수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그걸로 유시민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요. 이 사람들을 두 명을 다 주구장창 욕을 있는 대로 해대고 있는 그 저를 강물 아줌마를 우리 현정이도 그 듣기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제 친구 현정이도요. 그러면서 그 안 들으려 그래요. 안 들으려 그래요. 그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이상호 기자가 가짜 뉴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박원순 뭐 법륜 이런 쪽 다 걸려 있는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저보고도 이상호 기자한테 휘둘려서 가짜 뉴스 퍼나른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건 왜 그렇죠? 그만큼 숨어서 잘 움직인 겁니다. 겁나 무슨 강단 있는 사람, 겁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포장돼 있죠. 공부도 더럽게 안 하더만, 지소미아가 무슨 3년에 한 번씩이에요. 진짜 1년에 한 번씩이라고요. 다시 하는 거요. 2016년에 된 거.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면서도 본래 갖고 있는 그 야누스적으로 정보를 솔팅하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진짜 정말 타고난 거의 무슨 그런 이미지죠. 어디죠?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뭐 골록인가 귀 크고 그런 되게 그게 맞죠? 저는 졸려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있나 없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던 게 어차피 이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통진단 해산하고 이런 거는 다 맞는 거지만요. 이건 다 근거지만 그 주 목적이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띄우고 주사파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주사파를 움직였던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그 지하 조직 운동권 세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쪽을 완전히 정치권에서 남평년을 중심으로 한 좌쪽, 임종서 쪽, 그 다음에 전북 총련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 이쪽으로 넘어가기 이렇게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이거는 제가 쓰는 내피셜이죠. 근데 근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깨져나간다라는 근거. 그게 뭐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이해찬 당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셨다는 겁니다. 이해찬은 윤석열한테 쌩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인가? 정무수석은 남총련 그러니까 전남대 총학생장 출신이더군요. 임종석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을 때 등용된 그래갖고 윤석열 휘두르는 이쪽으로 번졌죠. 천만다행인 게 봉화에 가서 토요일날 윤석열 얘긴 그만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당 내에서 난리치고 있는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심전심 염화 시중의 미소 상태이신 거를 보이시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이쪽이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려는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조국을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너무 웃겼던 게 제 방송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걸 제가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그게 제 스튜디오에 제 채널 스튜디오에 증거로 뻔히 떠 있거든요. 근데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더라?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 우리 대통령님 보고 이중 술수를 쓰면서 움직인다. 양다리 걸친다는 말은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거기 정말로 지도부가 다 힘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양다리 걸쳐왔다. 무슨 양다리를 걸쳐왔는데 아무튼 그런 거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하는 건지 뭔지
뭐 아님 말고. 근데 그러면서 양다리 걸쳐왔고, 그래서 뭐 이재명과 윤석열을 또 갖다 붙이면서 이쪽이 진짜다. 암튼 쇼를 하고 소설들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관계 갈라치기 작전을 이 둘을 갖고 생지랄을 하면서 이 진짜 나쁜 쪽을 갈라가지고 여기를 극문 똥파리는 여기를 갖고 난리를 치고 극이 똥파리는 여기를 갖고 난리를 치고 이 더러운 똥파리들이요. 그 천지 난리.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와중에 그 의회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나라 입법부가 이 더러운 거에서 이 더러운 작전 때문에 노회찬 이분은 말할 것도 없고 노회찬 가고 또 여기하고 관계돼가지고 정두원 가고 정두원 갔을 때 그 정두원 의원 사망했다라는 거를 뉴스 내용으로는 서너 번째 방송을 하면서도 뉴스 시작하자마자 그 멘트부터 하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도 이분밖에 없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로써 정두원 의원이 이명박에 대해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이 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뭔지는 영원히 정두원 의원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멘트한 분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치기에 갈라치기 또 갈라치기 이제 끝에 가서는 이 이재명 파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이재명 조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우리 그 한반도 중심의 세계 평화 시대를 다 발기발기 찢어 놓으려고 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 이관계의 끝이 없는 이관계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천지 아무 소용없는 더러운 지랄이 윤석열하고 이재명 줄을 세우고 조국과 문재인은 양다리를 걸친다.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래 잘들 해보셔. 돈이나 받고 하는 중이길 바란다고.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요. 이 와중에 우리 지사님이 그런 작전 세력들한테 다 손가역부터 다 물러나라고 난리를 치면서 이관계다라고 얘기하신 게 작년이잖아요. 나한테 민주당 나가라 소리 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 뭣도 있는 거다. 정말로 나를 지지한다면 민주당에 들어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죠. 입당하라고. 그러시면서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제가 또 저의 뇌피셜 소설 속에서 정말 좀 많이 있고 저도 정말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싸가지가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는지 뭐가 그렇게 죄송했는지 진짜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 떠나서 어쨌든 증거로 남은 건 뭐냐 하면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지사님은 그 어느 누구도 뭐 이해찬의 라인이라는 둥 뭐 이해찬하고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킨다는 둥 뭐 이재명이 이해찬 말만 듣는다는 둥 아니라는 거 확 입증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통령님이 후계자를 단련시키면서 해오신 이재명 지사님을 그냥 내버려두면서 한 번도 미워하거나 섭섭해하신 적 없었을 텐데요. 저는 진짜 섭섭해서 그 후보 시절에 섭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멘트를 하셨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얘네들 속여 먹으려고 고구마 바보 흉내 내느라고 얘들 다 속여 먹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나라를 건지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복원시키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열고 이재명을 무사히 차기에 앉히고 그러면서 차차기 그 뒤까지 하기 위해서 진짜 바보처럼 보이기 위해서 서운하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운한 마음 1도 없었을 텐데 아마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래야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돼야지. 저는 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냐고요? 저 반도의 흔한 아줌마라서요. 이거 있잖아요. 따따붙다 하고 떠드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도의 흔한 아줌마고 우리 동네 언니들 이거 다 알거든요. 저처럼 뭐 40분 이상 어쩌고저쩌고 떠들 뭐 갖다 붙이고 그런 거 하는 거 귀찮아하고 관심 없어도 다 알아요. 다. 그리고 새로 성장하는 언론인들, 정치 초단,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런 분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키워낸 후계자라고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반도의 흔한 아줌마 아저씨들, 우리 민초님들 축하드립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후계자라고요.